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 기다리신 컨텐츠이실 텐데요. LG 24GQ 50F 울트라 기어 모니터 이제 6개월 제가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개봉기를 올리고 의외로 한국인들보다는 이제 일본이나 이제 영어권 계열 쪽에서 많은 댓글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VA 패널에 대한 불신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잔상이라던가 이제 응답 속도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신이 많아서 한국에는 유명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 이제 외국에는 이제 VA 패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LG에서 이제 VA 패널이 나오는 게임 모니터는 드물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VA 패널이라서 이제 이 모니터를 구매를 했는데, 이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또 어떠한 사항들이 이제 다른 모니터랑 비교를 해서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장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P 케이블이 괜찮다는 점입니다. 일단 뭐 예전에는 뭐 중소기업 모니터를 사면 이제 DP 케이블이 20핀 더미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모니터나 그래픽 카드에 데미지가 누적돼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20핀이 더미 처리된 케이블이 오는 장점이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이제 LG 로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LG 로고가 여기 중간에 없어졌죠. 여기 스탠드 하단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 LG 로고 때문에 방해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여기 울트라 기어가 이제 여기 유광으로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거의 안 보입니다, 제 눈으로 봐도. 영상을 시청하다가 뭐 의식해서 보는 거 아니면 요것 때문에 뭐 몰입에 방해가 된다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영상으로도 거의 안 보이실 거예요, 요 울트라 기어 로고가.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인상을 준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HDMI 포트인데요. 이제 보통 이런 게이밍 모니터들은 이제 DP 포트를 좀 더 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DP 포트 하나에 HDMI 포트 하나 이렇게가 보통인데요. 근데 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HDMI 포트가 두 개여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 컴퓨터는 이제 HDMI랑 연결을 해놨고요. 메인 컴퓨터는 이제 DP 모니터, DP 케이블로 연결을 해놨고, 이제 남은 HDMI 포트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덱스를 쓴다던가 그럴 때 쓸 수 있겠죠. 하나의 HDMI 포트 여유가 남는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헤드폰 아웃 단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날로그 입력을 받아서 그냥 바이패스 시켜주는 게 아니라 HDMI나 DP 케이블로 넘어오는 이 디지털 음원을 가지고 아날로그를 변경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24비트 48kHz짜리 DAC가 하나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봉기 띄울 때 한번 들어봤는데 음질은 그냥 그저 그렇고요. 스피커 연결하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러 접지를 안 하고도 제가 들어봤는데, 접지를 안 해도 노이즈 유입이 거의 없는 수준이어가지고 굉장히 뭐 LG답다면 LG답다랄까요? 이제 대신 이제 모니터 자체의 그 DAC다 보니까 뭐 별도로 뭐 드라이버나 EQ를 할 수 있다던가 그런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소리가 난다에 만족을 해야 되고, 스피커가 필요한데 본체까지 가기에는 이제 선이 좀 짧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HDMI나 DP의 디지털 오디오를 받아서 이렇게 재생할 수 있겠죠. 저는 뭐 안 쓰고 있습니다. 사운드 카드가 있고 컴퓨터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디자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뒷면을 보시면 통풍구스러운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발열을 해소를 어떻게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통풍구가 없어서 뭐 먼지가 안에 들어갈 것 같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죠. 제가 기존에 쓰던 이 플래트론 EX2041은 이렇게 위에 송풍구 같은 게 있어서 그쪽으로 먼지가 다 들어갔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LCD 쪽에 뭐 먼지가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깔끔하면 보기 좋잖아요. 디자인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모니터에서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 이제 패널이 VA 패널이라는 겁니다. 요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장점에 뽑아봤습니다. 제가 단점으로도 뽑아놨네요. 예,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VA 패널이라고 하면 보통 삼성에서 이런 장난을 많이 쳤었어요. 6비트인데 FRC를 해서 8비트처럼 보이게 한다 라는 건데, 요거는 그런 건 없고요. 트루 8비트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8비트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VA 패널이다 보니까 명암비가 좀 더 좋고, 이제 색감도 좀 더 IPS 대비 화사함감이 있고요. 감마도 2.2에 정확하게 맞춰져서 나왔고, 색온도는 좀 6800K라서 조금 약간, 아주 약간 벗어나죠. 표준 6500K에서 아주 약간 파란데, 그건 제가 색온도를 조절해서,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을 거예요. 색온도를 조절해서 6500K에 딱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야각이 이제 VA 패널에서 단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IPS랑 비교하면 VA 패널은 시야각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 지금 LG에서 받아오는 이노룩스 VA 패널은 시야각에서 IPS 패널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K4조 자료를 제가 지금 여기다 띄워서 보여드릴 건데, 보시다시피 전혀 뭐 IPS에 뒤지지 않는 시야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색깔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왜곡되는 게 이제 점점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밝아진다는 느낌이 있죠, VA 패널은. 그것만 다르고 시야각 자체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IPS 패널이랑은 뭐 이제 시야각이 단점이 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VA 패널에서. 그리고 이제 빛샘이 이제 신경 쓰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 IPS 패널은 항상 뭐 빛샘이 있었어요.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이제 VA 패널이다 보니까 빛샘이 거의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LCD 패널의 특성상 아예 없으면 정말 뽑기운이 좋으신 건데, 빛샘이 거의 없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빛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색깔 균일도도 전체적으로 좋은 느낌이고요. 이제 VA 패널인데도 이제 1ms 응답 속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역잔상 없이. 요게 이제 요 이사즈키 50F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VA 패널은 오버드라이브를 걸면 1ms 를 찍을 수는 있는데 역잔상이 생기죠. 근데 지금 LG에서는 어떤 패널을 이노룩스에서 도대체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VA 패널인데도 이제 역잔상이 없이 1ms 를 찍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쾌존에서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응답 속도 때문에 이제 VA 패널을 걸러야 된다라는 말은 완전 옛날 얘기가 된 겁니다, 이제. 자, 이제 그 다음 장점은 스탠드입니다. 이제 스탠드, 뭐 까리하게 V자형으로 이렇게 생겼죠. 요즘에 다 이렇게 스탠드를 만드는데 괜찮습니다. 예. 게다가 뭐 LG 제품 아니랄까봐 유격이 없어요. 딱딱 이제 공차 없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 때문에 감동을 했습니다. 모니터가 이게 흔들거리는 게 없고, 스탠드 관련해서는 이제 단점에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고 계실 텐데, 이 LG의 스탠드랑 삼성의 스탠드가 좀 다릅니다. 같은 이렇게 V자형 스탠드이긴 해도 이제 뒤로 튀어나오는 정도가 다른데, 제가 삼성 모니터를 샀으면 이 책상에 못 넣을 뻔했어요. 저는 이 뒤에다가 스피커 앰프랑 이제 우퍼 스피커를 놓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제가 LG 모니터를 샀기 때문에 요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앰프랑 우퍼 스피커를 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이나 뭐 기존 제 이 플래트론 EX2041처럼 이렇게 유광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요거는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먼지가 붙어서 좀 덜 보이고요. 물티슈로 그냥 닦아도 물자국이 안 남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요거 삼성 모니터는 지금 없어진 기능인데, LG는 아직도 이걸 지원합니다. LG 온스크린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굳이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윈도우 상에서 이제 밝기, 색감, 이제 감마 이런 거를 다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이제 큰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느리고 오류가 많아요. 근데 그래도 뭐 있는 거에 감사를 해야죠. 요거는 단점에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 다음 장점은 이제 코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 LG 이사지Q50F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안티 글레어가 되어 있고요. 기존에 쓰던 플래트론 EX2041 같은 경우에는 논 글레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논 글레어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지문방지, 휴대폰에 붙이는 지문방지 필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코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보시다시피 이게 검은색이 완전한 검은색이 아니죠. 모니터를 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안티 글레어는 약간 좀 반사율이 좀 더 높아요. 약간 반사율이 좀 더 높은 대신에 좀 더 검었죠. 요게 안티 글레어입니다. 그래서 코팅이 마음에 드는데, 요 안티 글레어는 반사율이 좀 더 높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차이가 안 나 보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LG가 저반사 코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안티 글레어의 장점과 이제 저반사 코팅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율은 논글레어랑 거의 비슷한 반사율을 가져가면서 이제 좀 더 검은 화면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요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장점은 이제 화면 주사율이 보통은 144Hz라는 것인데, 요 가격대에서는 보통 144Hz나 120Hz를 지원하죠. 근데 이제 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165Hz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요건 DP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만 165Hz로 지원이 되고요. HDMI로 연결했을 때는 144Hz까지 지원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DP 케이블에 144Hz, HDMI에 120Hz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다른 것들보다 이제 주사율이 한 등급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대기업 모니터이기 때문에 플리커프리가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밝기를 하던 플리커프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깜빡임 때문에 눈이 필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런 베젤리스 모니터들은 전원 버튼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품이 나요. 요거 개봉기 때 말씀드렸는데 삑 하는 소리 나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요거 설정해서 끌 수 있습니다. 예, 설정해서 끌 수 있어서 문제가 없고요. 요거 그러니까 전원 비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이제 그걸 켠 상태로 유지해 놓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삼성 모니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비품 자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상단 이제 모서리 있죠. 패널 쪽 모서리가 이제 LG 2470F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 외부 테두리랑 이렇게 잘 어울리게 깎아놨죠. 이제 삼성은 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제 똑같은 모델을 사도 어떤 생산 주차 때는 동그랗게 되어서 오고 어떤 생산 주차 때는 이제 90도로 직각이고, 그래서 그게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처리된 게 좀 더 비싸 보이고 훨씬 좋아 보이죠. 자, 이제 장점은 다 끝났고요. 단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답터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답터가 이제 콘센트 일체형이면서 이제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멀티탭에 이걸 꼽잖아요. 옆에 자리를 침범해요. 콘센트 하나를 못 쓰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저희 뭐 한국이야 뭐 접지 콘센트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45도로.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접지 콘센트도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일자로 있는 경우에는 이제 꽂으면 이제 옆에 있는 포트 하나를 그냥 다 가려버리거나 아니면 뭐 90도가 되어서 공간을 차지한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아답터가 조금 에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아니고 코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답터가 중간에 있고 이게 코드가 AC 그 코드, 그리고 이쪽은 이제 모니터 꼽는 쪽 이렇게 DC 전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선으로 나오는데, 케이블로 나오는데 이제 LG는 일체형이라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답터에 접지 있는 걸 왜 장점을 안 뺐냐면, 어차피 접지가 되는 환경이면 컴퓨터가 접지가 될 거잖아요. DP나 HDMI로 어차피 접지가 같이 돼요. 굳이 또 아답터에 접지를 연결하면 그라운드 루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장점이라고 빼기도 그렇고 또 단점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굳이 단가를 더 써가면서 접지 콘센트를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단점 다음 부분은 이제 DP 케이블을 또 얘기를 드릴 텐데, 이제 단자가 좀 플라스틱이에요. 좀 싼 티가 나요. 케이블 하면 원래 고무 재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끝에 단자 쪽이 다 플라스틱 마감이어서, 사출 마감이어서 좀 그런 면에서 좀 별로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DP 케이블들이 이렇게 걸림새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뺄 때 이제 눌러서 빼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런 버튼이 있는데 실제로 걸림새가 없어요. 그래서 좀 케이블이 좀 그냥 돌려막기 한 느낌. 이제 생산 중에 이제 걸림새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따로 만들 때 그냥 플라스틱 사출 하나로 그냥 쓰지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느낌이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대기업 모니터인데 케이블은 좀 좋은 걸로 줍시다. 그래도 뭐 20핀 덤이 돼 있긴 해서 쓰는 데는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점, 이제 스탠드를 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스탠드가 이제 이 모니터가 정가로는 29만원이고 지금 저는 할인 받아서 이제 혜택들을 받아서 20만원 쪽에 구매를 했는데, 삼성은 20만원짜리 24인치 모니터를 사면 이게 틸트도 되고 스위블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얘 사마자 그냥 요 각도 조절만 되고, 그래서 엘리베이션이라 그러죠. 삼성 거는 보통 엘리베이션이 다 되는데 LG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냥 스탠드가 그냥 각도 조절만 되고 좀 기능이 부실합니다. 단점을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에 딱 봐도 스피커 사운드 바를 놓기에는 부적절한 모습이죠. 좀 앵글을 낮춰서 이제 다시 촬영하고 있는데, 요게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게 한 2, 3cm 되는 것 같은데, 뭐 감이 있긴 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T13 기준으로 보면 요 정도 되죠. 요게 높이가 높아서 사운드바를 놓는 거는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사운드바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점은 이게 삼성 모니터에는 좀 안 보이는 면인데 LG 모니터에만 유독 이게 있더라고요. IPS에도 있고 VA 패널에도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삼성 쪽에도 있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전 모양이. 뭐 생산 과정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 어느 부분에서 잘라야 되는가. 근데 요게 좀 LG 거는 좀 이 점이 커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30cm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보고 있을 때도 저 점이 좀 보입니다. 시력이 안 좋은 편인데도 이 점이 좀 있어가지고 좀 처음엔 좀 거슬렸는데 지금은 뭐 딱히 거슬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제 아까 장점에서 말씀드렸던 OSD 프로그램인데요. 요 온스크린 컨트롤. 요 프로그램이 지금 보세요. 정말 느립니다. 저 엔터 눌렀어요. 창이 몇 초 만에 뜨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참 기다려야 돼, 한참. 이제 보조 모니터 쪽에 이제 스캔을 하죠. 이게 지원하는 LG 모니터가 맞나? 요거 이제 또 스캔하고. 스캔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창이 떴는데도 쓰지 못해. 이제 쓸 수 있죠. 여기 쓸 수 있고, 심지어 세곤도 기능은 스캔을 못했어. 원래 지원되는 기능인데도 이렇게 가끔씩 잠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스캔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경우는 또 프로그램을 또 껐다 켜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프로그램이 좀 많이 부실합니다. 심지어 이거 처음에 모니터 처음 받아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설치했을 때는 버전이 이제 7.4였었거든요. 7.4 때는 막 정말 UI가 개판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UI 모양은 똑같은데 막 메뉴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막 뭐 적용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러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그때 쓸 수가 없었는데 쓰다 보니까 7.49 버전이 나왔어요. 7.49 버전이 나와서 실행 속도가 좀 개선이 되고 뭐 그런 잡다한 버그들이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 세곤도 기능 지금 살아났죠. 지금 버전이 몇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아니 설정해서 나갔다가 다시 오는데 왜 또 로딩을 해? 아 진짜 LG 프로그램이란 진짜 제가 7.49 이후에도 또 업데이트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7.58이에요. 7.4에서 7.58까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근데도 버그가 거의 안 고쳐졌어요. 예, 진짜 요거 막 메뉴가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뭐 적용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그런 문제는 좀 많이 해결이 됐는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세곤도 기능이 뭐 불러와지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실행이 계속 여전히 느린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OSD 프로그램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력 전환 기능이 사실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저같이 메인 컴퓨터, 서브 컴퓨터 이렇게 쓰는 분들은 이 버튼을 안 건드리고 화면을 바꿀 수 있는가 그걸 좀 중요하게 보는데 요거는 화면 전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OSD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좀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CPU를 100%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게임 하기 전에 반드시 여기서 나가기 누르셔서 반드시 프로그램 완전히 끄시고 게임을 시작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점은 이제 VA 패널인데요. 이제 VA 패널이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IPS나 TN 패널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여전히 있긴 있어요. 지금 이제 영상 자료가 나가고 있을 텐데 BTW 응답 속도라고 해서 이제 IPS나 TN 대비 이제 뭐 글자가 이제 끌리는 듯한 느낌. 영상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뭐 삼성 VA 패널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따라와서 이게 큰 단점이냐라고 하면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직도 약간은 보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게 거슬리신다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 보통 VA 패널은 쓰레기 패널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중소기업 걸 많이 써봐서 그래요.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삼성의 PVA 패널을 보통 쓰는데 이 PVA 패널은 이제 오버드라이브에서 이제 응답 속도를 많이 따라가려고 나온 패널이다 보니까 다른 부가 기능을 다 놓치고 나온 패널이거든요. 그래서 이 BTW 응답 속도가 개판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 뭐 중소기업 VA 패널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번 제대로 된 VA 패널은 어떤가라고 이제 한번 써보시고 평가하기에 가장 알맞은 모니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꼽는 단점은 이제 OSD 언어인데요. 이제 이 OSD 메뉴에 있는 언어, 요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을 텐데 한국어하고 일본어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영어권에서도 이제 문의가 들어왔던 거 보면 분명히 영어권 사람도 사용을 한다는 뜻인데 영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이 LG 24GQ50F 모니터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OSD 언어에 영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만국 공통어인데 뭐 LG 모니터는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이 플래트론 EX204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어하고 영어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LG의 IPS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별의별 언어를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점은 이제 품질적 문제인데, 요 밑에 있는 하단 베젤이 있죠. 이제 일자로 쭉 있는 요 하단 베젤. 요게 요쪽은 패널에 좀 잘 붙어 있고 요쪽은 패널에서 좀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삼성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요 조금 자료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만들기 어려운 건가 봐요, 이게. 그래서 뭐 똑같이 한쪽이 이렇게 뜨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근데도 뭐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를 받아서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살짝 떠 있다는 거는, 그래서 단점으로 제가 집어 넣었고요. 자, 이제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제가 지금 좀 애매해서 빼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모니터 뒷면에 있는 배사홀이 이제 75mm로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는 보통 100mm에 맞게 나오는데 이제 75mm이기 때문에 이제 100mm짜리 모니터 암을 쓴다고 했을 때는 별도의 배사홀 확장 어댑터를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기존에 75mm를 계속 써오던 분들이라면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기타로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인데요, 요거 24인치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쓰던 요 20인치 모니터랑 이제 픽셀 매칭이 딱 돼서 이렇게 듀얼 모니터를 했을 때, 요거는 뭐 개봉기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단차 없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 해상도가 딱 맞는다는 거, 요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쪽은 1600x 900이고 요거는 FHD 1920x 1080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듀얼 모니터 했을 때 거의 이질감 없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큰 장점이 있고요. 27인치로 가면 이게 27이 홀수기 때문에 그 어떤 모니터하고도 안 맞아요, 같은 27인치끼리 듀얼 모니터를 하지 않으면. 근데 24인치를 사게 되면 나중에 32인치를 샀을 때도 이제 서로 픽셀 매칭이 되고 그런 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제가 좀 단점으로 생각이 되는 건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전원을 끄면 모니터 대기 전력까지 다 차단돼요. 그러니까 영화트를 쓰게 돼요. 아예 전기 자체를 안 먹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모니터 인식 자체가 이제 그래픽 카드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모니터를 끈다고 해볼게요. 보여드릴게요. 모니터를 껐어요. 아예 껐어요. 끄면 좀 있으면 보조 모니터가 메인 모니터가 돼버려요. 지금 더 재현이 안 되네요. 요게 어떤 경우엔 그렇고 어떤 경우엔 안 그런데, 여기 HDMI에서만 그런가? 아니죠. 지금 저쪽에서 좀 깜빡했는데, 이게 어쨌든 그래픽 카드에서 인식이 좀 해제되는 그런 문제가 제 기준에서 문제예요. 네. 전원을 껐을 때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문제. 그래서 그래픽 카드에서 인식이 해제돼서 저쪽 모니터로 화면이 몰리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좋겠죠. 이 모니터는 안 보이니까 없는 셈 치고 이쪽 모니터를 다 쓰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전원을 껐을 때 대기 전력이 차단되는 게 더 편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장점, 단점, 기타 사항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총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기존에도 계속 LG 플래트론 EX2041 뭐 보급형 모델이긴 하지만 계속 LG 모니터를 쓰면서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PM 패널이라서라기보다는 이 백라이트 균일도가 많이 떨어지고 좀 그래요. LG를 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 모니터 24GQ50F를 사고 나서는 좀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탈 LG라고 생각이 될 정도네요. 근데 기존에도 제가 LG IPS 모니터를 계속 봐오면서 이건 진짜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LG라서 VA 패널을 좀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IPS 패널은 개구율이 나빠서 고해상도로 갈수록 백라이트가 밝아져야 돼서 백라이트 내구성이 떨어지고 이제 패널에 빗샘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LG가 그걸 잘 못하거든요, 개구율을 개선하는 걸. 그런데 이제 VA 패널이라서 이런 개구율 문제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좋게 느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 모니터를 이제 좀 가장 꺼렸던 건데, 여기 밑에 배기구 모양 같은 게 있더라고요. 삼성은 배기구 모양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깔끔해서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24ML 600SW LG 똑같은 LG 모니터인데 이제 IPS 패널인 건데 똑같이 24인치고요. 그거는 이제 구매할 때마다 퀄리티가 좀 삐죽박죽이고 좀 조립 상태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 우려와 다르게 굉장히 마감 상태가 좋았고 불량도 없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또한 뭐 이제 뭐 알파 스캔이나 그런 것들과 다르게 이제 빨간색 포인트가 없어서 뭐 거슬리는 부분이 없다는 것도 그 깔끔한 디자인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깔끔한 것 때문에 좋았고요. 평면 24인치 게이밍 모니터를 찾으시는 분들께 저는 이 제품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